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한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소품으로 유관순 열사의 국가 표준 영정이 등장합니다. 이 영정을 그린 화가는 40년 동안 왕성하게 활동해온 중견 화가 윤여환 화백인데요. 드라마에 그의 작품이 등장하기까지 뒷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한 손에 돋보기를 들고 뭘 하냐면요. 만원권에 그려진 세종대왕의 영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보여요? 깜짝이야. 이거 뭐야? 심장 떨어질 뻔했네. 아니, 우리 감독님은 이 짓만 하면 나타나세요. 됐고.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지폐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지폐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위인이 등장하고 이 초상화를 우리가 국가 표준 영정이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5만 원권이 고가액인데 10만 원권이 나온다면 과연 누가 될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 표준 영정을 그리고 있는 화가분을 만나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한국사 역대 위인의 용모를 담은 그림을 표준 영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정을 그리는 화가가 가까운 곳에 계신다니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분이 바로 7점의 국가 표준 영정을 그린 윤여환 화백입니다. 와, 여기가 이제 선생님 작업실인 거죠? 네. 저는 영정 그리시는 분들 작업실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작품부터 물감까지 진짜 화가의 작업실이네요. 저는 이제 영정 작업할 때는 바닥에 앉아서 그리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이 영정은 언제 처음 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우연하게도 대학교 3학년 때 그 단군 영정 그 걸개 그림 10m짜리 그 영정들을 그리게 된 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표준 영정은 94년도에 보령시의 제작 의뢰로 백제 도미 부인을 제작을 해서 국가 표준 영정으로 95년도에 지정받은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수십 점의 영정을 그려온 윤여환 화백. 그가 그린 영정 가운데 최근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 있는데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한 드라마에서 종전을 선언한 남과 북의 공동화폐가 등장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국가 표준 영정이 그려진 10만 원권 화폐. 윤여환 화백의 대표적인 영정 작품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 10만 원짜리 유관순 열사. 만약에 10만 원권이 나오면 유관순 열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에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영정이 교수님이 그리신 거잖아요. 네. 기분도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그 나약한 어린 소녀의 몸으로 불같은 인생을 살다 간 그 구국정신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돼서 참 좋습니다. 인물의 초상화를 뛰어넘어 당시의 역사와 시대 정신까지 담고 있는 표준 영정. 현재까지 총 7점의 작품이 국가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 그동안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고증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최대한 인물의 본 모습에 가깝게 그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영정은 이미 이제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진이 있어도 그 감옥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라 얼굴이 왜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비틀어지고 얼굴이 맞아서 이렇게 부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나이 들어 보이고 다른 얼굴이 돼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건강한 상태의 얼굴, 그걸 건상안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상태의 얼굴로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그리게 되죠. 당시 이화학당 교실마루에서 갓신을 신은 채 의자에 앉아있는 유관순 열사를 영정으로 완성했는데요. 태극기를 꽉 쥐고 있는 두 손과 흰색의 치마 저고리도 유관순 열사의 실제 키에 맞췄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골격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결의에 찬 표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살았던 소꿉친구가 그 당시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유관순 열사는 자기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절대 까만 치마, 흰저고리를 입지 않았다. 그 당시 학생 교복이었대요. 일본 사람들이 강요한.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한민족이 늘 입어왔던 흰 치마 저고리를 그대로 고수했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굳은 의지가 굉장히 느껴져요, 유관순 네. 열사에. 그래서 마음에 그 순국 정신을 조금 더 새기게 된달까요? 예. 이번 드라마에는 유관순 열사의 영정뿐만 아니라 윤여환 화백의 작품이 몇 점 더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주요 동선마다 배경 작품으로 걸린 그림들이 그의 작품인데요. 교수님, 이 그림은 드라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묵시창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묵시창가. 예, 그림이 좀 무거운 그림인데 이제 조금 이게 철학적이라 할까. 그러니까 묵상 중에 이렇게 얻어낸 그 사유문자라고 해야 되겠죠. 사유문자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글자가 아니고 저만의 어떤 느낌에서 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글씨다. 윤화백은 평소 사유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말로 소통하는 대신 침묵 저 너머에 있는 사유를 한국화 기법으로 완성했는데요. 우리 주변의 친근한 동물들을 통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철학과 사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영정과 사유 작업, 이 두 개의 장르를 넘나들면서 되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이 두 장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영정 작업은 핍진성이라고 그래서 진솔한 품격을 찾아내는 작업을 얼굴을 통해서 그려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영적인 교감이 이제 필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그 철학적인 사유를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장르로 이렇게 평생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영정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교수님이 끌어내서 다시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두 개의 장르가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윤화백의 작품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제를 모았던 영화 속 등장인물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왔었는데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개인 작업하실 때 하고 이렇게 뭔가 영화에서 작업하실 때 그 즐거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을 해왔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가 제 작업에도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폭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다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난해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는 명예교수로서 강단에 서고 있는 윤여환 화백. 영정을 그리는 한국 화가로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고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또 네. 작업을 해오셨잖아요. 이 영정 작업은 교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예요? 없는 소년의 얼굴을 이렇게 찾아냄으로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업적이라든가 또 감춰진 어떤 그 부분이라든가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점의 초상화가 아니라 역사를 제대로 짚어내고 곡식과 얼굴을 고증하는 영정 작품. 그래서 윤여환 화백은 작품에 더 깊은 애정과 진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영정 작품을 더 친근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역사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